네, 여러분. 이 시간은요, 중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, 사람이 참 중도로 살기가 힘들어요.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요. 왜냐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이게 주는 유익성, 좋은 면만 보면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. 반드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무엇이든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요. 그렇죠?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. 그거는 그냥 자연의 원리예요. 잔잔한 호수한테 돌을 탁 던지면요, 파장이 일어요. 그건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개구리 입장에선 나쁘겠죠. 딱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. 하지만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 그 아름다우니까 좋을 수도 있고요. 다 가지는 거예요. 여러분,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했어요.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그냥 우리는 제3자 입장으로부터 좋아, 노예는 해방돼야 돼, 막 이러죠. 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인들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, 그래서 반대했던 거예요. 그 당시 모든 노동력이 다 노예가 있는 걸.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빠지면 노동력이 갑자기 급감하고, 또 노예를 돈으로 많이 사왔어. 내 재산이 노예한테 막 수십억 수백억이 있다고 쳐봐요. 그 노예 방하면 그냥 다 풀어줘야 내 재산을 그냥 다 뺏어가는 거야.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체제가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, 그래서 남부군들이 엄청 남부에서는 반대했던 거예요. 부작용이 반드시 있죠. 물론 그게 이제 부작용을 거치고 이렇게 안정이 돼서 괜찮아졌지만, 그 당시에는 반드시 혼란도 있었던 거예요. 살해 암살도 당했고, 물론 좋은 측면은 말로 할 수 없지. 이미 인지하고 있죠, 좋은 측면은. 이렇게 어떤 거든지 다 좋거나 다 부작용 하나도 없이 다 스무스하게 일어나. 제가 말하는 좋고 나쁨은요, 어떤 충격, 고통을 얘기해요. 정의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님을 밝혀둡니다. 고통을 의미해요.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고요. 달콤한 쾌락이나 행복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. 그래서 중도의 삶이 힘든 거예요. 자꾸 좋은 쪽으로. 인간이 자꾸 고통은 거부하고 좋은 것만 따라가려고 할 때 중도가 안 되는 거예요. 거부하니까. 근데 필연적이에요. 필연적이야. 잘 먹고 잘 살아서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? 우리 국민이 비만에 걸리고 막 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게 생기고, 너무 가난해서 못 살 때는 어때요?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못 먹을 때는 굶어 죽고. 그래서 중도가 필요한 거야. 적당히 먹고 운동하고. 그렇죠. 모든 게 다 이와 같아요. 음. 항상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그게 필요한 거죠. 중도의 묘미가 필요한 거예요. 자,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려면 아예 다 스톱해야 돼요. 학교도 가지 말고 공장도 스톱하고 그냥 집에 다 있으면 돼요.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경제는 손은 누가 키워요? 경제 어떻게 돌아갑니까? 재택근무를 한다지만 사실은 재택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. 활동이 다 끊겨버려. 그리고 국가 간의 무역이나 이런 것도 다 중지되고, 우리가 살상 생산활동이 중단되면 다른 쪽도 중단이 되게 돼 있고, 그들이 중단하면 우리 생산활동도 중단이 돼서 사회가 돌아가지 않게 되죠.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멈추는 것도 안 되고, 그렇다고 해서 막 다 하나 사회활동 해야 된다고. 우리는 그냥 집단 면역 감염을 당해서 그냥 하겠다고 하면서 막 하다가는 그 영국에 보세요. 그 고위층이 다 감염이 되면 그 국민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. 이때 중도의 묘미가 필요한 거죠. 중도의 묘미란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다 같이 공감대로 마음으로 조심하고, 코로나가 두렵다는 거, 이걸 걸리지 않게끔 그런 안전 수칙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안 걸릴지, 되도록 피할 수 있지,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. 어떤 분이 좋은 얘기 쓰셨더라고요.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공간적 거리두기라고 얘기해야 된다고. 그분 너무 똑똑하셔요. 찬성합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는 뭔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 들죠? 외로운 섬에 독도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, 여러분. 그치? 그래서 더 외로우니까 자꾸 더 외로우니까 더 나가는 거야. 그 이태리의 시장님이 나가지 마세요 하는데 왜 이제까지 안 하던 조깅을 하고 이제까지 이웃끼리 파티 안 하다 왜 합니까? 이제 격리시키니까 너무 외로움의 애고가 올라온 거잖아요. 그래갖고 거리 두라고 하니까 우리 사회도 그래요.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보니까 다 나왔어, 다 나왔어. 그래갖고 그러니까 막 밑에 댓글에 제발 좀 나와서 그렇게 벚꽃 구경한다고 어깨 치고 다니면서 그러지 마라. 그 술집이나 그 카페 이런 데 나오지 마라.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면서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.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. 우리 모두 연결돼 있는데. 마음이 멀어지게 하니까 마음은 하나로 다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죠.
제가 이렇게 동영상 이 시국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 외롭잖아. 근데 저랑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하잖아. 같은 사회적인 이슈로 막 얘기해. 내 인생을 또 막 얘기해.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면서 아 그랬어요? 아우 아프네? 이러고 얘기해. 그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덜 외롭거든. 그리고 덜 답답해. 왜? 소통이 되니까. 답답하면 소통이 단절해서 와요. 집에 있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. 거리두기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는 애고가 올라오는 거죠.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보다는 공간적 거리두기. 공간으로는 거리두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예요. 이 얘기죠. 너무 좋은 말이죠. 저도 이제 앞으로 공간적 거리두기라고 쓰려고요. 그런 공간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논의해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. 경제활동을. 이게 뭐 걸려갖고 다 막 7, 80%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. 치사율이 낮고 그런 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. 이걸. 안 받아들이려는 건 뭐냐. 죽는 걸 거부하는 거죠. 이게 전염되고 죽는 걸 거부해. 그렇게 따지면 독감이나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어떻게 인정된 거예요? 치사율이 떨어져서 안 죽어서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걸리면 전염될 수 있다는 걸 첫째로 인정했고 그 다음에 걸리면 죽을 수 있고 치사율이 이 정도야. 이걸 인정했어요. 마음으로. 인정했다는 건 뭐죠? 그런 거를 듣고도 안 두려워. 그렇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세요. 이렇게 전염이 되고 치사율이 얼마야? 전파되고 죽어. 이랬을 때 두렵죠?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.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더 높은데 독감 바이러스가 왜 이건 안 두렵고 이건 두려울까요? 이건 이미 내 무의식 속에서 받아들인 거예요. 인정했어. 그 인정이란 뭐죠? 무의식 속에 이거 걸려서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. 걸려서 전염병처럼 수치당할까봐 잘못될까봐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, 병균 덩어리 돼서 격리될까봐 수치스러운 마음이 그 마음이 내려간 거예요. 두려움 수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 마음이 내려갈 때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. 그런데 이 코로나는 아직 인정이 안 된 거죠.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서. 이걸 생각하면 아직도 더 두려워. 인플루엔자가 독감 치사율이 더 높은데도 이게 더 두려워. 이거는 아직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거야. 인정이 안 된 거야.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서 얘가 치사율이 이렇고 이런 코로나라는 애가 있단다.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. 안 받아들여지니까 얘는 무서운 거야. 그러니까 무서워서 집단으로 공감을 못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막 자가격리하고 막 지금 사회가 더 혼란하고 얘가 떨어지지 않아. 얘가 인정을 받아야 자취를 감출 텐데. 독감처럼 풍토병이 돼서 유행할 때 조금 돌다가 또 이렇게 내려갈 텐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니들이 날 인정 안 해주지 정식으로 인플루엔자만 인정하니 나도 코로나도 나도 인정해봐 이러면서 계속 우리는 이제 박멸이라고 계속 박멸 한 마리도 없애겠다고 극단으로 치우친 거예요. 중도란 뭡니까? 얘를 인정하는 거예요. 나타날 수 있구나. 나타나면 요만큼 죽는구나. 전염될 수 있구나. 이걸 인정해서 더 이상 두렵고 수치스럽지 않아야 돼요. 그러면 얘가 이제 날 인정했어. 나를 병으로 코로나님으로 인정했어. 오케이. 그리고 인플루엔자처럼 지금 이제 가라앉았다가 가끔씩 한 번씩 출몰해서 또 교통사고 나듯이 그런 거예요. 교통사고 나서 죽잖아요. 전쟁 가끔씩 나와서 국지전에서 또 죽기도 하고 우박 맞아서 벼락 맞아서 죽고 그렇듯이 마음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 그렇게 그런 부작용도 인정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그렇게 부작용도 인정한 거죠. 부작용을 더 이상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거고 코로나는 아직도 두렵고 수치심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내가 인정 못 받아서 아직 물러가지 않는 거야. 인정해줘야 되죠? 무의식에서. 지금 제가 열심히 인정하고 있습니다. 헤라가. 우리 제자들과 함께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우리도 모든 수행 모임을 취소하고 막 올인해서 무의식에서 정화하고 있어요. 곧 내려갑니다. 조금만 기다리세요, 여러분. 제가 정화해서 완전히 코로나를 생각했을 때 완전히 친구처럼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이렇게 갑자기 훅 떨어져요.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한 그 두려움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. 인류의 집단 무의식까지 열린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사라지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돌을 닦는 많은 분들, 특히 무의식 열린 분들, 코로나를 생각하면 올라오는 그 두려움과 수치 인정하고 그 코로나의 존재를 우리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. 지구별의 이론으로. 그래야 이 아이가 인정받아서 더 이상 막 협박하면서 나 인정을 하고 안 하는 거야. 자,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? 여러분이 잘 못 받아들이거나 이해를 못 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 무의식은요.
어떤 걸 마음으로 인정한다는 거죠. 마음으로 인정하는 건 머리로 인정하는 거랑 달라요. 머리로 인정하는 건 아버지가 죽은 걸 머리는 알죠. 근데 가끔 아버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는 아이가 있어. 그러면 쟤 이상한 애야 이게 아니라 너무 충격받아서 그 상황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. 안 받아들여. 못 받아들이는 거죠. 그래서 무의식 속에는 아버지는 살아있다고 느껴. 또 이제 간신히 죽음을 받아들였어. 근데 전사했다고 믿었던 아빠가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가서 아빠가 죽었어. 몇 년에 걸쳐서 간신히 마음으로 받아들였어. 이제 아빠 죽었다고. 근데 갑자기 살아 돌아왔네? 그럼 처음에는 아빠 보고 아빠 이렇게 반갑지 않아요. 이렇게 어색해. 뭐 마음으로 빨리 못 받아들여. 살아왔다는 걸. 그래서 이상가족 만나고 그럴 때 막 울곤 하지만 사실은 서먹서먹한 경우도 있어요. 처음엔 반가움에 울지만 늘 살았던 가족처럼 그래 친밀하지 않아. 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뭔가 서먹서먹해. 마음의 장벽, 그 두려움과 수치가 있단 말이죠. 응? 예를 들면 아빠가 어디 가서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해 왔어. 이제 얘는 네 동생이야 하고 만약에 데려왔다 쳐요. 처음부터 내 동생이 되지 않아요. 머리는 호족에 올라가서 아 이제는 내 동생이야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뭔가 이질감이 들고 얘 없던 애가 갑자기 낯선 존재는 이 마음에서 무의식에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요.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 때문에 저항하니까 거부감, 두려움, 수치 이런 것들이 저항하면서 안 받아들이죠. 안 받아들이면 계속 와요. 받아들여 이러고 받아들이고 나면 편안해지지야. 더 이상 인정하라고 하지 않아요.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인정 안 할 때는 얘가 계속 뭔가 이질감을 느끼면서 나 이 집 가족 아닌 것 같아. 왕따당한 마음 올라오고 그렇죠. 인정받으면 심술을 덜 부리지. 똑같아요. 코로나가 계속 심술 부리는 거야. 인정하라고. 그걸 인정하는 건 무의식 속에서 더 이상 두렵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미워하거나 박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한다는 거. 그냥 지구별에 너라는 존재, 인플루엔자처럼 너를 그냥 전염병의 일종으로 인정해 줄게. 이렇게 인정해서 두렵지도 않고 더 이상 수치스럽지도 않고 그냥 걸렸을 때 나 감기 걸렸구나. 여러분 나 독감 걸렸어. 오지마 전염돼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치? 편안하게. 근데 코로나 환자들 어때요? 어떤 분 울렸더라고. 자기가 의사인데도 이걸 앓고 나니까 너무나 심한 우울증에 빠진대요. 자기 자신이 엄청 수치스러운 존재 같고 사람들한테 격리돼서 막 전염병 그것처럼 취급받았으니까 자기 평생에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고 인정을 못한 거죠. 병에는 걸렸는데 몸은 그 코로나를 인정했는데 알았는데 마음은 인정을 못한 거야. 마음의 면역력이 안 생긴 거야. 우리가 마음의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. 마음의 면역력이 생겨서 그 코로나를 걸렸을 때 담담히 받아들이고 코로나 걸린 사람을 보고도 그냥 독감 걸린 사람처럼 인정이 되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또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안 걸리려고 노력하면서 그걸 두려워서 떤다고 해서 안 걸리지 않거든요. 인정해버려야 돼. 감기처럼. 그게 마음의 면역력인데 마음의 면역력이 생길 때 더 이상 코로나를 인정을 하라고 하면서 저렇게 창궐하고 집단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지리산에서는 저와 제자들이 마음의 면역력을 인정하는 마음의 면역력 인정하기 지금 명상하고 지금 집중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. 얼른 인정해서 뚝 떨어지게 해드릴게요. 조만간 갑니다. 조만간 뚝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중도예요. 그렇게 될 때 중도가 되는 거야. 그 코로나가 주는 그런 부작용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걸 또 한번 생각해보고 다 나쁜 건 없거든요. 왜?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. 그냥 사람과 마스크 안 하고 거리 안 두고 이렇게 안을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제 알았잖아요. 그렇지?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전염병 때문에 격리 안 되고 병 안 걸려서 살 수 있다는 게 한 가족이 모여서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잖아요. 일상의 그 소중함을 다 그냥 일상 뭐 그래 커피 마시고 이거 뭐 남들 다 하지 이러고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야. 코로나가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일상을 하다못해 벚꽃나들이가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엄청나게 된 거죠. 그 막 그래서 막 격리로 뛰어나와서 일상의 소중함을 맛보려고 그걸 또 알려주잖아요.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래 그래도 이런 걸 알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중도의 삶이에요. 불평하면서 너 왜 왔니 이럴 때 절대 안 가고요. 아고 짜증나 왜 나는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럴 때 절대 안 물러갑니다.
마음의 면역력으로 받아들여야 돼요. 더 이상 두렵고 수치스럽지 않을 때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배우면 되겠죠? 자,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본 중도의 삶이었습니다. 모든 문제를 이처럼 대처해야 돼요. 이 문제가, 이 괴로운 문제가 나한테 주는 교훈. 그래서 이걸 겪고 나면 내가 더 성장해 있고 의식이 더 좋아지는 거. 또 하나, 이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존재라도 나한테 부작용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그냥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. 이미 나타난 건 받아들여야 끝나지. 안 받아들이고 거부할수록 나를 더 위협하고 힘들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. 응? 여러분, 공장이 불났을 때 그거 안 받아들이고 계속 원망 쓰고 술 알코올 중독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받아들여야 되죠? 아, 다시 시작하려나 보다.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. 그처럼 그걸 외면하고 원망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붙잡지 말고 받아들일 것. 나의 이 지구별의 이론, 전염병의 이론으로 코로나 너를 신종 코로나19를 임명하노라. 인정해 줄 테니까 네 임무 다 했으면 이제 좀 잠잠해지거라. 이렇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죠? 인플루엔자, 신종플루, 메르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인정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. 자, 여러분 또 제가 잊어버릴까봐 이제 안 잊어버려요.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기 들을만했다 좋아요. 그리고 많은 분에게 이게 전파되면 좋겠다. 그러면 동영상도 좀 퍼다 날라주시고,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드려요.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. 헤라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. 오늘도 중도의 삶을 실천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물러갑니다.